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한우주입니다. 저는 노년층이 언어 이해 과정에서 세상 지식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을 동사 논학 예측을 기반으로 탐구한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논문의 초록이고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노화는 언어 이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노년층은 언어적 문맥과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노화와 관련된 부정적 변화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의미적 문맥이 주어질 경우 청년층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비주얼 월드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동사 논학 예측을 측정함으로써 노인이 언어 이해 과정에서 앞으로 나올 단어나 개념을 활성화할 때 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사 논학 예측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동사의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시 대상을 미리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를 듣거나 읽었을 때 케이크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을 미리 떠올리는 것인데, 동사 논항의 빠른 예측은 시각 및 언어 문맥에 의해 유도되는 세상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 비주얼 월드 패러다임은 참가자가 여러 이미지나 사물이 배열된 장면을 보고 그에 대한 언어 자극을 들을 때 시선 이동을 측정하여 언어 자극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언어 자극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기 전에 이미 관련 지시 대상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예측적 시선 이동을 유도하는데, 예를 들어 The little girl will ride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뒤에 올 단어로 오토바이보다 회전목마에 더 자주 시선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목마와 오토바이는 모두 탈 수 있는 물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행위자가 The little girl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보다는 회전목마가 뒤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동사와 장면의 조합이 예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던지다라는 동사는 던질 수 있는 여러 물체를 취할 수 있지만 결혼식 장면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꽃이 가장 가능성 높은 논항으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년층은 주의 통제나 억제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에 유연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사에 따라 문맥과 무관한 지시 대상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력 및 억제 통제의 저하와 관련되며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큰 선행 간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동사 논학 예측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주의력 및 억제 통제의 저하로 인해 문맥과 무관하지만 동사와 일치하는 지시 대상에 더 많은 시선을 두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선행 연구의 방식을 수정한 비주얼 월드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에게 불완전한 문장을 보여주고 그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한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1은 행위자와 동사의 조합이 제공하는 의미적으로 풍부한 문맥을 바탕으로 동사 논학 예측을 측정하였고, 실험 2는 동사 하나만을 단서로 하여 동사 논학 예측을 측정하였습니다. 청년층으로는 18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피츠버그 대학교의 학부생 60명이 참석하였고, 성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5세 이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시각 및 청각이 정상 또는 교정 후 정상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50세에서 74세 사이이며 평균 연령은 61.1세였고 시각 및 청각이 정상 또는 교정 후 정상 수준이며 언어, 청각, 심리적 장애의 병력이 없다고 합니다. 모국어가 영어이며 학력 수준은 다양했고 MMSE 실시 결과 모든 참가자가 28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자극에 사용된 문장은 행위자, 미래 시제 타동사, 한정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 목적어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목적어가 빠진 문장을 제시하면 참가자는 화면상의 이미지 중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는 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직접 목적어를 언어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예측이 나타나는 시간차나 강도를 보다 정확히 관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총 64개의 트라이얼을 무작위 순서로 수행하였고 실험 1 관련 자극은 24개, 실험 2 관련 자극은 20개, 필러 자극은 20개입니다. 모든 필러 자극은 실험 자극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일부는 동사에 적합한 이미지가 여러 개, 일부는 동사에 적합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이 트래커를 사용하여 약 63cm 거리에서 양눈으로 자극을 관찰하도록 하였으며 이마 받침대와 턱 받침대를 사용하여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참가자가 화면 중앙에 고정 십자를 클릭하면 시선 및 마우스 위치가 중앙 정렬되었고 이미지 배열이 제시된 후 500ms 후에 음성 자극이 재생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자신이 들은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한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클릭하게 됩니다. 실험 1에서 사용된 자극의 예시입니다. 실험 1에서의 제약 조건은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행위자와 동사가 강한 의미적 조합을 가지도록 하였고 통제 조건은 행위자가 항상 서먼으로 주어져 행위자와 동사 간의 의미적 조합을 느슨하게 하였습니다. 어휘는 총 4개가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객체로 행위자와 동사의 조합을 고려할 때 세상 지식에 의해 가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어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극 예시에서는 The dog will drink일 때 가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단어로 물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의미적 요구 조건은 만족하지만 행위자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객체이며 커피가 이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행위자와 의미적으로 관련 있지만 동사의 목적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고양이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행위자 및 동사와 모두 무관하고 의미적으로도 목적어가 될 수 없는 돌이 제시됩니다. 실험 1과 달리 실험 2는 동사 하나만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실험하였습니다. 동사 중심 문맥은 예측 행동에서 연령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약이 약한 문맥에 해당하며 실험 1의 통제 조건에서 노년층이 동사만을 기반으로도 강력한 예측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선 패턴이 관찰되었으나 실험 2는 이러한 가설을 더 명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험 2에서는 동사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2개의 대상이 이미지 배열에 포함되었으며 2개의 대상은 직접 목적어로서의 타당성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 2에서는 동사만을 기반으로 한 논학 예측을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으며 가능성은 있지만 비현실적인 대안이 예측 시선에 어떻게 간섭을 일으키는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2의 자극 예시이고 실험 2의 제약 조건에서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군을 요구하며 통제 조건에서는 동사가 광범위한 대상군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배열에서는 someone will eat 이라는 동사가 제시되는데 동사 eat과 관련하여 4개 중 2개는 동사의 의미적 요구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중 케이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휘이고 나뭇가지는 동사와 의미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어휘입니다. 그리고 양동이 미니밴은 동사 it과는 무관하지만 동사 move와는 모두 의미적으로 호환되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실험 이전에 이미지가 잘 식별 가능한지 동사가 적절한 제약력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에 대한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학부생 26명에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에서 각 이미지 배열을 보여주고 실험에서 사용된 문장이 적힌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각 배열 내 이미지들이 문장을 얼마나 잘 완성하는지를 순위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재 의미 분석 LSA를 통해 가능성 높은 대상과 동사 일치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험 1에서는 의미 연합이 동사 일치 어휘에 대한 시선을 유도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험 2에서는 간섭 효과를 보기 위해 유사도 통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실험 1의 결과를 보면 제약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예상 가능성 높은 어휘에 더 빠르고 더 뚜렷하게 시선을 집중하였고 이 효과는 노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통제 조건에서 동사일치 어휘에 더 빠르게 더 자주 시선이 향하였는데 노년층에서 그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며 제약 조건에서 행위자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어휘에 시선이 더 많이 향했지만 빠른 시선 이탈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노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험 2에서는 전체적으로 가능성 높은 어휘에 대한 시선 이동이 많았고 특히 제약 조건에서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제약 조건에서는 동사일치 어휘에 더 많은 시선을 집중했으며 통제 조건에서는 동사일치 어휘에 대한 집중이 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실험 1에서 노년층도 청년층처럼 빠르게 가능성 높은 어휘를 예측을 했으나 예측 후에는 시선을 이동시켰고 청년층은 시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노년층도 세상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빠른 예측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그 양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동사일치 어휘에 대해 제약 조건에서는 동사일치 어휘에 대한 시선 이동이 적었는데 이는 강력한 행위자 관련 어휘가 있어서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통제 조건에서 동사일치 어휘에 대한 시선 이동이 증가한 것은 가능성 높은 어휘와 의미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 연합에 의한 활성화일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측과 의미 연합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LSA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노년층은 행위자 관련 어휘에 더 자주 더 강하게 시선을 이동시킨 후 억제하고 다시 활성화하는데 이는 과제와 무관한 정보의 활성화와 간섭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노년층의 선행 간섭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실험 2에서 노년층은 제약 조건에서는 동사일치 어휘에 더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통제 조건에서는 동사일치 어휘에 대한 집중이 덜 나타나는데 이 제약 조건에서의 반응이 진정한 예측인지 의미 유사성에 의한 활성화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본 논문은 노화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풍부한 문맥에서 언어 예측이 보존되며 노년층이 세상 지식에 더 의존하는 보상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시선 추적 기반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동시에 주의 조절 기능 저하와 과제 무관 정보의 간섭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노화와 언어 이해 간 관계를 보다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탐구한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